네, 오늘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큐브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받았었죠.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요.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뭔지 계속해서 허윤 변호사, 김성원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 2심 모두 유죄였는데 1심은 벌금의 당연히 총량이 다르죠. 1심과 2심은 다릅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런 위기였었는데 오늘 유지형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장직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고 일단 그 대법원 판단 근거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장직이 유지가 됐습니다. 예.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이죠.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예. 이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파기환송심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그 유지가 되고요. 아마 뭐 큰 무리가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뭐 비슷한 판결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 때문에 이제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SNS에 곧바로 이제 뭐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 예. 이렇게 올리면서 뭐 시민들께는 죄송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법원 판결 자체는 예. 파기환송한 이유는 은 시장의 혐의에 대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판단을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다만 절차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했는데 네. 뭐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검찰이 좀 실수를 했고 네. 그래서 2심이 잘못됐다,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는 정도입니다. 은 시장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기뻐하기보다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뭐 검찰도 마찬가지로 예. 본인들이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 부분 같아요. 벌금액 증액이 위법이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김성훈 변호사님? 네, 한마디로 항소 이유를 잘못 기재했다라는. 항소 내용. 이유를 잘못 기재했다. 네, 가령 이제 보통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항소를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죄 무죄에 대한 항소죠.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고 검찰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는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꿔달라고 항소를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양형입니다. 유죄인데 양형이 너무 낮다, 예, 예.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예. 지금 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판결 전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예. 또 한 곳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는데 예.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면 이 양형이 부당하니까 더 높여달라는 이유를 기재를 했는데 예. 그 2심에서도 유죄, 무죄 판단은 동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제는 충족이 안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전제가 충족이 안 됐다면은 기존의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이 사실은 항소 이유로서 적법하게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높여가지고 판단한 거는 예. 사실상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이 없는 상황에서 예. 1심보다 형을 높인 거기 때문에 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하다. 이것이 지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대법이라는 게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판단을 해보라고 내려보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같은 사안을 두고 너무 다른 결론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대법은 네. 검찰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다시 들여다봐라 하는 건데 그러면 2심 때는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파기환송은 뭐냐면은 2심 판결이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예, 예.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 따로 판단은 안 하고요. 2심 판결의 판단이 왜 잘못됐냐?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이유가 잘못되어 있고 항소가 예, 예. 잘못됐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양형을 검사의 구형보다도 높였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 것이고요. 예,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은 이 실체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2심 재판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저희가 정리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만 지금의 사안을 두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죄가 난 건 아니고요.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2심에서 300만 원을 선고한 점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예. 이 정도 수준인 것이지 예. 뭐 은수미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 예. 이렇게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짚습니다만 이제 대법이 보는데 이 과정에 절차상에 있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실제 검찰 구형량보다 이게 높은 판결을 내리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건지 어떤 경우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내려지는 건지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사안만 두고 이제 기본적인 예를 토대로 갖춰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사안에 비춰봤을 때 그럴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입니다. 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례적이지 않다면 뭐 언론 보도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네. 사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을 구형을 하면 법원은 그 구형된 기준 안에서 보통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뭐 고의성이나 죄질 아니면 뭐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구형한 내용보다 좀 높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이고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공정성과 청렴성인데 알면서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1심과 2심의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으면 뭐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받은 그 혐의 때문에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의성이나 죄질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부인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백할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감경 사유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백하지 않고 계속 부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괘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형보다 조금 더 높게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김성호 변호사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혹시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고요. 이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위법하니까 이걸 다시 판단하는 거고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양형 부당을 양형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형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검찰 구형량보다 항소심의 판결 선고량이 높아서 선고형이 높아가지고 위법하다고 본 건 아니고 한마디로 검찰이 항소 단계에서 1심에 대한 항소 단계에서 항소 이유 부분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항소가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건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항소 양형의 부당을 받아들인 것,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파기환송심이라는 거는 이제 새롭게 완전히 재판이 진행된다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파기환송한 내용의 한도 내에서 다시 2심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이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내용이 동호 반복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허윤 변호사께서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파기환송심이 열리더라도 그렇다면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단계로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뭐 그 1심 판결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직을 유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이 사건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 그리고 이슈 큐브까지 허윤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